어느덧 10월이 되어 생각에 많아지는 가을의 초입. 쌀쌀했다가 또 따뜻했다가 하는 날씨의 온도 변화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옷장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입니다. 봄과 가을, 그리고 여름과 겨울. 계절마다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지듯 사람들도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 위에 시침과 분침처럼 함께 맞물려 살다 보면 서로의 차이를 느껴 마음이 잠시 차가워지기도 하고 공감과 위로에 따뜻해지기도 하죠.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시나마 온기를 남기기를 바라며 공감서재가 전하는 차갑고 따뜻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어른에게 또 어른이 청소년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북토크 공감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공감서재의 세 번째 이야기를 여는 시간인데요. 책을 보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오늘 공감서재에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그림책들을 소개해보고 또 나이가 다를 때 겪는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경험들을 재미있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호스트를 맡은 이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서재 호스트 김혜경입니다. 오늘 서로 다른 연령대의 게스트분들이 공감서재에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순이라고 합니다. 대림동산 작은 도서관에서 수요일은 뜨개질을 가르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그림과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울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 게스트 예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즐거운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몰랐던 이야기도 알게 되면 좋겠어요. 김희순 선생님 그리고 이혜윤 학생 저희 공감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세대 공감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첫 번째로는 청소년 진로 고민에 대한 토크를 했었고요. 두 번째 회차는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모든 세대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통해 나누어보는 1부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크에서는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를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그림책 2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잔잔한 감동이 있는 좋은 책들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문수 작가님의 그림책 아버지의 연장가방입니다. 이야기는 아버지의 낡은 연장가방을 발견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낡은 연장가방 속 톱과 망치, 대패는 그저 도구가 아니라 한 가족을 위해 흘린 아버지의 땀과 세월의 기록인 걸 알 수 있어요. 작가가 어린 시절에 바라본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던 바쁜 목수였지만 세월이 흘러 노쇠한 모습으로 곁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본 작가가 그의 지난 날이 궁금해져 자신의 연장인 연필과 종이로 아버지의 삶을 기록하며 아버지를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이해해보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연장가방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삶의 무게를 따뜻하게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물건과 아버지의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아버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부모님 이야기도 나눠봅시다. 책에서 아버지의 연장 가방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물건이 있나요? 네, 저한테는 다듬이돌이라는 게 있어요. 다듬이돌은 요새는 이렇게 침대 커버 같이 그냥 빨아서 쓰지만 옛날에는 풀을 매겨서 그걸 빳빳하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다듬이 돌에다 놓고 방망이로 따닥따닥 두들기면 그게 편편하게 다듬이질한 것처럼 펴져요. 그래서 그걸 다듬이돌이라 그래요. 그거 보면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영화에서 보면 네네네. 땅땅땅땅땅땅 네네. 박자가 너무 잘 맞죠? 박자가 네네. 되게 경쾌하더라고요. 따닥따닥하면서, 예. 저는 뭔지 그렇군요. 몰라서 되게 모습이 그 모양이 너무 궁금해요. 우리 영상 올릴 때는 좀 사진과 함께 올려야겠는데요. 저는 가족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용돈으로 그 여행지의 마그넷, 그 자석을 사오곤 하는데 항상 제 책상에 붙여놓아서 자석을 볼 때마다 그때의 추억과 가족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찍은 네컷 사진인 것 같아요. 거기엔 가족 모두가 나와 있어서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했던 기억 중 지금 기억나는 기억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엄마하고 첫 외식이 생각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외식 문화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첫 월급을 타가지고 엄마한테 빨간 내복을 사드리고 닭칼국수 집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때 먹었던 칼국수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생각납니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네. 왜 첫 월급을 받으면 왜 빨간 내복을 그게 선물했었어요? 그게 그 빨간 내복을 선물을 하면은 네. 그 직장을 오래 다닌다는 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드디어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절에 이 책이 아버지 이야기다 보니까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어땠을까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의 아버지 세대가 만약에 있으면 살아계셨다면 100살이 훨씬 훌쩍 훨씬 넘으셨죠. 넘으신 그 네. 나이대시잖아요. 네. 궁금해요. 그때 아버지들. 그때는 아버지들이 좀 엄격했어요. 아버지하고 말도 잘 못 썼고 식사 시간에도 따로 상을 보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정말요? 요새는 막 식사하면서 막 말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말하면은 그 복 나간다고 어른들이 말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럼 네네. 대화 없이 대화 밥만 없이 먹는 밥만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평상시에도 그렇게 아버지 보면 어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네. 저도 요즘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버지가 엄격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밥을 따로 따로 먹거나 먹을 정도로, 네. 밥 먹을 때 대화하면 안 되거나 네, 그러진 네. 않았거든요. 벌써 이렇게 차이가 네, 네, 나네요. 그렇죠. 네. 요즘 저는- 아빠는 어떠해요? 저희 아빠는 가고 싶은 곳을 잘 데려다주고 친구들과 노는 방식으로 놀아줘서 재밌어요. 친구 같은 아빠, 이제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아빠에서 친구 같은 아빠까지 이렇게 세대가 흘러온 이야기 맞아요. 하니까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있나요? 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어디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를 진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그렇게까지 친구 집에 자주 가는 친구 집인데도 그렇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너무 강조를 하셔서 과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막 이제 강하게 부모님들이 그러진 않으시고 우리 부모님만 유난히 더 그러셨었나 봐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그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어디 갈 때 항상 빈손으로 안 가고 정말 잘 배웠다. 정말 예의 있다고. 대단하다. 예의 있다. 이거 음.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제서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새삼 느꼈던 경험이 네. 있어요. 선생님 네,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자식들을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시집 보낸 그 딸들도 엄청 그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쌀이 참 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쌀감 하나 들여놨을까 이러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저희 애들을 시집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런 끼니 걱정은 안 하지만 좀 이렇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끼니 걱정이나 잘 사는 많아. 거를 맞아. 대표적인 게 쌀이다 네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랬어요. 쌀은 있을까 예, 이렇게 예. 걱정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한 50년 전 그러니까는 꽤 됐죠. 네. 뭐 혜윤 학생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학원 시간을 못 지켜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는데 요즘에는 잘 지키고 있는데도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요즘에는 이해가 되는. 이제 이해가 될 만큼은 컸습니다, 우리 혜윤이가. 네, 중요하죠, 시간 약속은. 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그레이엄 할아버지께입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라는 단원에 소개되어 있기도 한 작품인데요. 혜윤 학생, 초등학교 3학년 지나왔으니까 교과서에서 이 이야기 봤어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동네에서 축구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8살 소년 잭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골에 성공하려던 순간 옆집 할아버지 정원으로 공이 넘어가서 그 할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장미가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근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게 되고 장미도 함께 가꾸고 서로 알아가면서 우정이 깊어집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시는데요. 잭슨은 슬픔을 이겨내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장미를 심고 또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지요. 이 책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우정으로 느껴진 관계가 있으셨나요? 아, 네, 저 있어요. 그래요? 제가 4, 5학년일 때 태권도에서 만난 동생을 잘 챙겨주고 자주 놀아줬었는데 그 동생의 할머니를 항상 뵀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그 동생의 비밀까지 알려주시고 헤어질 땐 건강하게 지내고 또 보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친구같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돼요. 비밀을 나누었다는 건 그러게요. 그렇죠, 선생님. 네. 거의 네. 무조건 친구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시집을 처음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웃에 한 2, 3분 거리 사시는 할머니 분이 맨날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숨이 차셔. 해소병이 있어가지고 이러시면서 오시는데 맨날 오시니까 그분하고도 진짜 그 따님들 얘기, 아드님들 얘기 그래가다가 보니까 한 3, 4년을 계속 다니시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가 돌아가신 것 같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네. 찐 우정을 나누셨군요. 맨날 오셨어요. 3년을 그렇군요. 네, 돌아가시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네. 제가 뭐 20대에 시집을 갔으니까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아요. 50년 정도 이렇게 나는데도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그렇죠.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는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좋은 찐 우정이어가지고 더 많이 슬프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랬어요. 혜윤이는 어때요? 저는 언니 친구인 예솔이 언니가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거워서 친구같이 느껴져요. 예솔이 언니 실명 공개했는데요. 카메라 보면서 예솔이 언니에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편지가 또 이 키워드다 보니까 이 책에 편지를 통해 마음을 열거나 확 가까워진 경험이 있을까요? 예, 저는 제 이름하고 같은 사람, 제 이름이 이순이잖아요. 네네. 그 이름이 참 귀한데 어느 날 펜팔란을 보니까 그 당시는 그 잡지 같은 뒤에 펜팔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 이름하고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편지를 나도 같은 이름이라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한 2, 3년 거기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편지로도 좀 나누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나중에 결혼들 하고 그러니까 멀어져가지고 연락을 못 했는데 진짜 그 이순이라는 이름은 참 귀하거든요. 별로 없어요. 촌스러운 이름이라. 아니에요. 이름은 정말 예쁜데 진짜 처음 들어본 이름이긴 해요. 그죠? 그 드라마의 김삼순, 네네. 삼순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네. 이순이라는 네. 이름은 많이 들어보지 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참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아니 이순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보배 씨세요. 이보배 씨. 그러니까 아. 당신 이름이 너무 귀하게 줬던 이름이라 일찍 과부가 되셨잖아요. 돌아가셨어 배우자가. 네, 혹시 자녀들은 네, 그럴까 봐. 그래서 막 이름을 지신다고 그렇게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례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름이 그럼 1순, 2순, 3순은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많이들 묻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친구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3학년 때 친구랑 갈등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편지 쓰는 시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시 사이가 좋았었어요. 어떤 대목에서 마음이 열렸을까요? 그때 상황에서 위로 같은 걸 해줘가지고 위로의 글이 편지에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편지를 통해 주고받는 것들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별을 받아들이거나 잘 극복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요? 혜윤 학생이 이번에 먼저 얘기해 줄까요? 최근에 저희 반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친구가 떠나는 게 믿기지가 않고 슬펐는데 그 친구가 과학고를 가게 돼서 전학을 가는 거여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잘 지내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학교가 뭐 달라졌다고 해서 우정이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혜윤 학생과 반대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안성으로 전학을 왔는데 먼저 다가와준 친구들이 있어서 이별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별은 모두가 겪은 졸업인데요. 졸업할 때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헤어지게 되어 아쉬워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하지만 이제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중학교 예비 소집일이어서 이별을 자연스럽게 그냥 물 올라가듯이 극복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진짜로 슬펐거든요. 그래도 그때 이제 손주들이 막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가시는 분은 가셨지만 새 생명 탄생 때문에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슬프셨지만 네. 또 이제 손자들 네, 그걸 태어나시고 보니까 또 네. 그렇더라고요. 기쁨과 네. 또 돌봄을 하시면서 좀 잊었어요. 네. 잘 되게 또 지켜봐주고 계시겠죠 지금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북토크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혜윤 학생의 편지 이야기가 되게 특히 마음에 와닿고 정말 요즘 친구들이 뭔가 화해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 북토크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곡이죠. 10cm의 서랍.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히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